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연방수사국장이 오늘 아침 이례적인 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연방법무부에 권고한다는 성명이었습니다.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스태프들이 대단히 부주의하게 비밀 내용을 다룬 증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벵가지 스캔들에 이어 이메일 스캔들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클린턴 후보를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동행 캠페인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 선거 지원 유세, 전문가들은 두 사람에게 득과 실이 모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가 여론에 밀려 문제 있는 기업인을 타겟 삼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최저비용 최고 효과 인터넷 국가로 향한다고 세계 언론이 전합니다. 미국인들의 건강식품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 전해집니다. 스시와 그라놀라는 건강식품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PBS 방송이 불꽃놀이를 과거의 것을 방영한 뒤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미국 대통령은 가장 평범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전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독립기념일 다음 7월 5일 2016년 아침 8시에 정말 보기 드문 일을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장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 10분 이상의 성명 발표였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거의 드물게 보는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은 뒤에서 카메라로 생중계되지 않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은 할 테니까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이 직접 이게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너무나 연관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이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되겠다는 생각 내지는 그러한 압박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이 밝힌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은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한 결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시절에 이메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주의한 extremely carel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부주의하게 한 증거는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목적으로 부주의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기소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방수사국은 연방법무부에 힐러리 클린턴을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성명입니다. Although there is evidence of potential violations of the statutes regarding the handl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our judgment is that no reasonable prosecutor would bring such a case. Prosecutors necessarily weigh a number of factor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charges. There are obvious considerations like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especially regarding intent. 네, 지금 이제 의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이 중요한 메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위반한 것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돼야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몇 가지를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국가를 그로 인해서 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라든가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Clear evidence that Secretary Clinton or her colleagues intended to violate laws governing the handl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re is evidence that they were extremely careless in their handling of very sensitive,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For example,
7 email chains concern matters that were classified at the top secret Special Access Program.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스태프들이 extremely careless하게 정말 대단히 조심하지 않고 다뤘던 것 가운데서 7개의 이메일 주고받은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탑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110개 정도의 이런 이메일 했던 것이 특급 비밀이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 개의 서버를 갖고 있었으며 또 여러 가지의 모바일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왜 여러 개라고 하냐면 동시에 여러 개를 썼다기보다는 블랙베리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 바꿀 때, 모델을 바꿀 때 옛날 것들을 다시 새 것에 넣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하는 연방수사국이 그 과정에서 3만 개의 이메일을 전부 읽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스태프들이 대단히 부주의했었던 것은 사실은 누구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알았어야지 되는, 이 이메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지 된다는 그런 것들을 부주의하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연방수사국장의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연방수사국이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했는지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의 알 권리 같은 것이요. 또 무엇을 찾아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방 법무부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 발표하는 성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 있게 미국 연방 수사국의 독립적인 수사권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고 끝날 때도 아주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의 영향력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방 수사국이 조사를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연방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의 지금 이 성명 발표를 통해서 우리 연방 수사국의 수사 결과를, 수사 내지는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은 자발적인 조사라고 하고,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은 우리는 연방 수사국은 수사하는 곳이다라고 2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단어 사용 같은 것도 다 지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공화당이면서도 공화당에게도 때로는 아주 가혹해했던 연방 수사국장, 그 전에 연방 법무장관이었을 때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도 고문과 관련해서는 정말 냉철한 판단을 내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연방 법무부에 권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메일 스캔들도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자체는 연방 수사국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하지 않을지는 연방 법무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스캔들이요,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이 이러한 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본인이 원해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 파킹장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 비행기로 걸어와서 30분 동안 채팅을 했었던 그런 것들, 그 이후에 나는 어떠한 수사 결과라도 연방 수사국의 제안을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연방 수사국의 제안과 연방 법무부의 특별 검사들이 있잖아요. 조사팀들이, 법무팀들이 그들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방 법무부로 이제 이 케이스가 가는데, 연방 법무부의 이제 특별 변호인단은 당연히 보스가 누굽니까? 로레타 린치죠. 로레타 린치의 보스는 누굽니까? 오늘부터 힐러리 클린턴과 손잡고 공동 캠페인을 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당연히 이제 기소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방 수사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 로레타 린치는 본인이 연방 수사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그대로 토를 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이로써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하여, 정말 이리하여입니다.
한때 적이었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정치적인 적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같은 목적으로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테를 방문합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테의 경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이겼고 2012년도에는 작은 표차로 진 곳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번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must win, 반드시 이겨야지만 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지금 미국 전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 특별한 부분의 경제는 오케이,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네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미국의 그 작은 샘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한 유권자도 본인이 이제 그 비행기, 민간 비행기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원하지 않은 때에 은퇴를 하고 만 겁니다. 62살에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은퇴한 이유는 다른 그 두 사람 주니어들을 본인이 일찍 은퇴를 하면은 그들을 그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더 일하게 하자 하고는 이제 본인이 은퇴했다는 거죠. 이런 때 이제 명예 은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줬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자동차 회사 같은 데는 정말 그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본인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그 비행기 업체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함께,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또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벌써 화요일인데 금요일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역시 이번에 그 본선거에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주말에도 뭐 크고 작은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작고 작은 이슈들이 그 오고 가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트위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어디서 그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그 후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얼굴이 있고 그 얼굴 뒷면은 전부 $100짜리 지폐고, 그리고 이제 스타 모양, 이 스타를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이제 이게 그 스타 오브 데이비드다 해서 어떠한 그 유대인의 돈을 받는 것인데 반유대인적인 이런 그 분위기로 그 묘사를 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 쪽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별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정크메일 같은 거 받으실 때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별 딱 찍고 그 안에 뭔가 글자를 쓰잖아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가장 부패한 그 후보다라는 것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트럼프가 이 별은 지우고 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하는 이런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고 크다고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역시 그 치고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4개월밖에 그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거 이슈로서 두 후보가 대결을 해야지 될 그런 때인 것 같고요. 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인데, 오늘 아침에 조금 그 놀랄만한 그런 그 예비선거의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공화당은요, 올해 예비선거에서 지금 투표율이 62%가 늘어난 데 비해서 올해 그 민주당의 그 투표율은 21%가 지난 그 선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선거가 아니고 그 2008년도 선거에 비해서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은 줄어들었고, 2008년도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던 때잖아요. 그에 비해서 올해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그런 투표율이 그만큼이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도 부패하고 썩은 돈으로 또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그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새로움으로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그 투표에 참여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본선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그 캠페인의 그 마스터 중에 마스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위해서 민주당이 투표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 함께 동행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하는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어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국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후보보다 더 인기 있는 대통령이 현재로서는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불호감도가 56%, 호감도가 40%인 때에 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인기 없다가 그러다가 임기 말년에 지금 인기가 높아서 지지율이 50%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8년 동안 임기 그리고 이제 임기 동안에 했었던 일들을 지키고 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의 개인적인 또 당의 이념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본격적으로 지지하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무역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과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버니 샌더스의 마음이고 판단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샌더스 후보뿐만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민주당의 단합 화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땐가 저땐가 보고 있다가 오늘이 마침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트 타임이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임스 코메이 공화당이 당적인 본인이 지명하고 임명하긴 했지만 그런 연방 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잘못 다루기는 했어도 그게 법적으로 기소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 기소하지 말라고 제안을 한다. 연방 법무부에 이렇게 얘기한 날 날개 다른 듯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아니네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워낙에 캠페인을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깔볼 때 애송이 아니야 애송이 했는데 그 애송이가 이기고 만 것은 그만큼 캠페이닝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연설의 명수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긍정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지지율이 워낙에 임기 말기의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50% 이상이기 때문에요. 또 도널드 트럼프도 언론의 초점을 받는데 명수라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것을 워낙 잘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안 가겠어요. 군 통수권자인데 당연히 언론 취재진들도 가고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캐시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뭔가 클립을 만들어서 비싸게 텔레비전에 광고비를 내고 해야지 되는데 프리 커버리지를 받으면서 그 절약한 캐시로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중요한 게 이제 폰 뱅킹 같은 거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를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길 때 폰 뱅킹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전화 딱 걸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인데요 하면 저쪽에서 네, 저 그 후보에게 찌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 번 하고 전화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하고 투표에 가까워서 그 전날도 또 하고 앨리스 3번씩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걸 때 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페이드하는 모든 건 다 움직이면 돈이니까요. 그렇게 돈을 오바마 대통령이 무료 광고해 줌으로 인해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할 수 없는 트럼프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트럼프 후보가 그 사람 말이에요.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출생증명서 봐야지 된다니까요. 그거 가짜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케냐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라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해서 백악관 언론인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Can't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 뭐죠? 라이언 킹 흉내내면서 그 라이언 킹 아프리카에서 이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밌게 흉내까지 낸 거. 그게 우습게 들리는 듯하지만 트럼프 저 사람이 막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또 중요한 선거구와 깊은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최초의 블랙 대통령, 소수인종, 또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합니다. 싱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힐러리 클린턴도 소수인종, 뭐 싱글 여성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지만 이 그룹이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캘리포니아주 유권자가 많이 지지를 했지만 투표율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룹에 약간 더 뭔가를 그 자극 같은 것을 줘서 정말 투표를 해야 되겠네 하고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캠페인을 2번이나 하면서 썼던 데이터 같은 것을, 이메일 같은 것을 뭐 수천만 개를 2천만 개 이상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무엇이 또 있을까요? 기금 모금. 당에서 돈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야말로 레인메이커예요. 메이저 레인메이커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러스가 되는데 부정적일 수 있는 것도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 이상 체인지를 부르는 그런 그 후보가 아니잖아요. 호프. 체인지. 얼마나 그 신선한 바람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흰머리가 잔뜩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젊지만 트럼프가 체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아웃사이더였던 정치인이 아니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어제도 그 뉴욕타임스 특집을 보니까 힐러리 오바마 그 대통령 기간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3기라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2번 했으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공화당 차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드 스테이트는 공화당이 강한 곳에 못 가는 그런 곳이 많은데 전투 지역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레드 스테이트에서 블루 칼라 그 근로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결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딱 이쪽으로 끌어오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그 캠페인을 할 때 가장 큰 실수였었고 나중에 뭐 제대로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좌절을 해서 cling to guns or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좌절한 나머지 총과 종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비난받고 나중에 이제 그 고치고 있는데 그게 펜실베니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스몰 타운에서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실베니아가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잖아요. 그곳에는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은 이슈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민주당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든가 최저임금 같은 것은 버니 샌더스가 워낙에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자기 입장에서 조금 더 좌측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의 미국의 군사 개입 같은 것은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성입니다. 공화당 같아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그 강한 것이죠. 이런 그 차이가 있어서 아니 저런 이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사람이 같이 캠페인을 해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캠페인할 때는 이런 얘기는 쏙 빼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런 정책의 차이가 오바마의 삼선이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3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도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더 강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론의 힘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게 뭔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아주 어려운 회초리 같은 것을 하는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선진국 내용과 함께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변혁이나 변화는 때로는 이제 지도자의 의도적인 것에도 따르지만 여론이 자연스럽게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지금 한국이 아마 이 내용은 긍정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욕타임스 비즈니스면에 보면은 사우스코리아가 기업의 CEO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분노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 의한 사망,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는 벌금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CEO들을 직접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국전 이후의 정치 상황 때문에 마련되지 않았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시가 가습기의 경우요.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에 일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옥시 가습기는 영국의 가전제품 회사요. 레킷 베킨저가 한국의 현지 법인을 세워서 그곳에서 만드는 것인데 어린이에게도 안심입니다라는 그런 선전을 했다죠. 그런데 어린이와 임산부들이 이제 이 가습기 때문에 폐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했어도 2011년도에는 벌금이 45,000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뒤에 이제 460명 사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청정하게 해준다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지금이 2016년이니까 5년이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기소하거나 벌 주기요. 화이트 칼러 범죄 이게 이제 한국의 내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로컬 컴퍼니를 세우고 현지 법인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체가 CEO로 일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옥시 가습기처럼요. 그런데도 검찰이 지난 5월 달에 3명을 구속을 했는데 방취죄로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과도 했고 뭔가 대중을 위한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도 2배로 했고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이 이제 형사 기소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요. 로컬의 복수회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환경 오염 테스트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짓으로 했고 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와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4월 달에 총선이 시작이 총선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을 써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이제 다수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의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잃어버리고 나서 야당의 힘이 커지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CEO들을 기소하고 벌금도 높이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요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아주 오랜 동안 한국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 독재자 얘기 또 나와요.
군사 독재자가 비즈니스와 연결된 정치를 하면서 재벌에게 특혜주고 세금 혜택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도 무척 싸게 쓰게 해주고 은행융자도 해주고 노조를 탄압하고 그런 것들이 오랜 동안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을 벌주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요. 화이트 칼러 범죄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가주는 것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별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결탁이 돼 있었으니까요. 특히 재벌과.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정도까지 가자 정부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가 그래왔으니까 뭔가를 어떻게 스스로는 못하고 검찰이 개입하도록 해서 결국은 기업의 위반에 대해서 벌금도 늘리고 기소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반 정도가 한국의 사업체들은 법을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3분의 2 정도는 특히 이제 오염 같은 것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만 이제 따로 놀았고 그 사이에 모니터링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양심을 앞세우는 변호사라든가 그런 그룹에서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법 시스템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제 여기에 여론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회사를 고소하면 시간이나 돈 같은 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회사에서도 태어나기를 그 기업이 양심적으로 태어났다기보단 법이 기업을 양심적으로 깨끗한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왔는데 결국은 이 복스웨건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고 전보다는 벌금을 많이 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벌의 강도도 약하고 벌금 액수도 약하고 하다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번에 옥시 가습기의 경우는 뭔가 자료를 조작해준 대학 교수들까지도 체포하고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지시까지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이 옥시크린 영국 현지 법인도 책임을 인정을 하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구예요? 가족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아이, 특히 이제 임신부들 잃은 그런 가족은 충분하지 않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비즈니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무시를 당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것도 유권자잖아요. 사람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 현지 법인에게도 뭔가 강한 처벌 같은 것을 잘못했을 때 하는 것에 가장 큰 원동력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굿뉴스 전해드리면요. 오늘 미국 언론부터 영국의 BBC 방송까지 IoT라고 부르죠. 이 상업용 저비용 인터넷 네트워크를 결국은 한국이 구축하게 됐다. LG가 SK죠. SK 텔레콤이 주도를 하게 돼서요. 물론 무슨 냉장고 같은 것도 LG 냉장고가 그렇죠. 오너에게 말하고 냉장고도 오너에게 말하고 프린터도 오너에게 말하고 냉장고 뭐가 필요합니다. 뭐를 사다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요. 또 오너의 휴대폰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고 애완동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고 SK가 올해 말까지 1,000억 원을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목표가 이제 결국은 한 달에 한 350원에서 2,000원을 내면은 정말 싼 값에 하이 퀄리티 이런 새로운 인터넷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네덜란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요. 한국도 한국 국민의 99%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죠. 잠시 뒤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10% 정도의 사람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라놀라 같은 경우
뭐 예전에는 그냥 일반 시리얼이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잡곡들 혼합해서 만들어 놓는 그 그라놀라 같은 경우도 건강하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미만 건강식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100%라고 하면은 총요 50%대의 이 그라놀라를 놨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뉴욕타임즈의 업샷이라는 그런 그 난이 아주 그 유용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영양학자들과 일반인들이 건강한 음식, 식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양학자들이 100%가 이것은 정말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고 동의하는 식품부터 불러드리자면 케일,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렌지, 달걀, 시금치, 사과, 오트밀, 그리고 아보카도, 그 너츠 중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몬드와 함께 그 캐슈어 구부러진 그런 것들이 100%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퀴노아도 한 95% 동의를 합니다. 두부나 슈림, 새우 그리고 캔에 들어있는 튜나 또 이제 좀 그 화학 성분이 덜한 치즈 같은 것, 홀푸드 그 홀 윗 브레드라든가 또 뭐나 피넛 버터, 스킨 밀크 같은 경우도 한 85%에서 95%의 영양학자들이 터키하고 치킨도 있네요. 한 90% 넘습니다. 건강하다고 보고 있고 스시의 경우는 80%의 영양학자들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와인은 와인은 70%대인데요. 홀 밀크도 70%대, 팝콘도 영양학자들은 건강한 식품이라고 보고 포크찹도 한 60%, 시다 치즈도 60%가 건강하다고 보고 오렌지 주스는요 역시 60%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그 그라놀라 같은 요즘에 뭐 여기 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설탕 같은 것 그냥 일반 그게 아니라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리얼 같은 거 뭉쳐놓은 것 같은 그 그라놀라 같은 것은 50%의 영양학자들만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버터는 한 40%대, 코코넛 오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코코넛 오일은 영양학자들은 40%만, 프로즌 요거트도 한 35%만 건강하다고 보는데 왜냐면요 요거트도 여러분들 반드시 뒤에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유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설탕, 슈가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은 슈가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가가 안 들어가 있는 요거트는 건강하지만 보통 다 들어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에요. 몸에 좋은 것 먹는다면서 설탕 먹는 것이죠. 이런 순서고 그리고 영양학자들과 일반인들이 똑같이 이것은 나쁜 음식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햄버거, 피자, 맥주, 다이어트 소다, 초콜릿칩 쿠키, 프렌치 프라이즈, 레귤러 소다, 아이스크림, 베이컨, 쉐이크 같은 것이요. 아메리칸 치즈 같은 것, 크래커 같은 것, 비프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그 그라놀라 바도 그 바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이것도 전혀 건강한 게 아니죠. 설탕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이 일반 사람들은 그라놀라 바 같은 것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71%가 영양학자들은 28%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코코넛 오일도 일반 사람들은 71%, 전문가들은 37%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놀라는 일반 사람들은 80%가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또 뭐가 있나요? 퀴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와 일반인들 팝콘, 치즈, 홀밀크, 폭찹 같은 것은 좀 비슷하게 아주 건강식품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60%에서 50% 정도는 건강식품이라고 보고 스테이크의 경우는 영양학자들은 60%, 일반 사람들은 68%가 건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거 건강식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일반인들도 다 동의하는 것은 애플, 오렌지, 오트밀, 치킨, 터키, 피넛 버터 그리고 베이크 포테이토스
뭐 기름에 튀긴 감자가 아니라 구운 감자는 건강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영양학자들도요 저희 특별한 룰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 개념이 있으면 어떤 때는 뭐 가끔 뭐 먹고 싶은 대로 그 본인을 그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신 건강이니까 그렇게 먹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오늘은 좀 신경 쓰세요. 어제 그 PBS 방송이 밤에 캐피털 그 포스라고 해서 36년 동안 이어지는 그 독립기념일 특집 방송을 하는데 워싱턴 DC에서 라이브로 하는데 워싱턴 DC가 어제 안개 끼고 비 내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과거의 것을 불꽃놀이를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했더니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PBS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불만이 커지자 결국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랬던 그 PBS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론 나중에 자막은 넣었었어요. 이게 지난해 것과 과거의 최고의 불꽃놀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뉴스를 주로 전하는 그 방송국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일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항상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는 그 남은 날짜보다 갈 날짜들이 적게 남았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했지만 딸이 18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희 아버지들처럼 똑같이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고 그 딸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그 birthday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Of a father to embarrass his daughters. I've got one last job. It just so happens that we celebrate our country's birthday on the same day that we celebrate my oldest daughter's birthday. So, just a quick happy birthday for Malia.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alia.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everybody. 네.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그리고는 딸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아빠를 확 껴안았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합 페로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